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자, 오늘 세무재통 시간에서 다룰 얘기는 지난번처럼 동네 한바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모 2배월이기도 합니다. 예, 부동산 얘기면서 주식 종목 얘기예요. 예, 뭔 소리인고 하니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 아파트가 주식 종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는 종목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내 상장되는 리츠들이 대부분 어떤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물류시설, 센터, 뭐 상업시설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만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아파트 하나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상장 이후에 추가로 몇 가지 자산을 편입을 해서 자산의 절반 정도는 아파트, 나머지는 뭐 공동주택시설,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기숙사, 해외에 있는 기숙사 이런 데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리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자산이 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 아파트의 현재 상황에 의해서 이 리츠 종목의 명운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 종목을 콕 찍어서 소개를 하느냐.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겪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만 리츠 종목은 그 각 개별 종목별로 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들여볼 만한 그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평가 차익이 상당히 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자산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동네 한바퀴처럼 한번 둘러보는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게요. 이 리츠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 자산은 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0정 2구역을 재개발한 그 포스코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5,678세대,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예, 서울에도 5,000세대 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여기는 굉장히 큰 구역을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전부 다 그 이 리츠 소유냐? 그건 아니에요. 리츠가 소유한 그 아파트 몫은 3,578세대입니다. 예, 특별공급 포함해서 3,578세대고 나머지는 그 원래 여기 살던 원주민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기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간 게 한 1,550세대. 그리고 인천시 몫으로 따로 떼어준 그 공공 임대주택이 한 550세대.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5,678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지원.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지원을 해줘. 일정 조건을 주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민간 건설사가 그 사업을 주도를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공공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면 주변 시세보다 이 임대주택 그 시세가 싸요.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차료가 쌉니다.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싸요.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는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합니다. 이런 혜택을 주도록 그 공공에서 지원을 해준 그 아파트예요. 임대주택이고. 그런데 대신에 민간에도 이익이 돌아가야 되니까 민간 건설사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그 8년 동안 8년입니다. 8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8년 후에는 건설사 마음대로 이 그 임대인들한테 분양 전환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임대인들 다 내보내고 통으로 다른 그 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분양전환 아파트죠. 그 판교에 있는 10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들 여기 이제 10년 후에 전부 다 분양 전환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 거기 사는 임대인들한테
분양 전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통매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설사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가서 매각을 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도 나중에 8년 후에 그런 식으로 통매각을 하든 분양 전환을 하든 해서 이익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것에 놀랄 수 있는데 최고층이 49층짜리예요. 굉장히 높죠.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리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죠.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인지 부평 더샵 센트럴 시티인지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부평 더샵, 줄여서 부평 더샵이라고 하던데, 예, 그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아파트 건물이 살짝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초입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쪽인 것 같은데 건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층이 한 49층? 예, 49층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지도로 볼 때는 못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약간 언덕 사이, 그러니까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닌데 구름지하고 조금 내려간 위치, 예, 그런 곳에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단지가 5,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끝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언덕과 내리막길이 같이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야겠네요. 예, 상가동이 군데군데 몇 개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이 상가동은 아직 1층이 비어 있습니다. 위층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아래쪽 1층과 2층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한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안으로 가볼까요? 예, 대부분 인천 시내를 다니는 버스이긴 한데, 네, 노선 버스가 6대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상가 보이시죠? 예, 아직 비어있는 데는 많아요. 9월부터 입주하는데 상가는 늦게 채워지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권 때문에, 매매나 전세권 때문에 부동산이 먼저 들어와서 선점을 하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세입자를 초기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지 않죠. 대기자 명단 올렸다가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원주민들 세대 들어온 그 1550세대, 이분들은 이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고 따로 매매를 할 수 있나요? 예. 여튼 그분들은 개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그분들 건을 거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세대, 3000세대 훨씬 넘는 세대는 거래할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상가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구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쪽 끝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저쪽 끝이 언덕, 그리고 이쪽 반대편이 언덕, 가운데 정문 있는 데가 쑥 들어가 있죠. 예. 언덕 두 곳을 사이다 두고 아파트를 조성을 했고요. 걷는데 꽤 한참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112동 보이시죠? 상가 4층까지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이 여기서 유일하게 남양동입니다. 앞에 뻥 튀어있죠?
주민들이 선호하시는 동은 이 앞쪽으로 남서향으로 나 있는 이 앞동 라인들인데 이 앞에 여기가 남향은 이 가운데 쑥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시세보도 뭐 다른 동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런데 아쉬운 점 하나는 이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보통 34평, 공급 면적 기준 34평, 전용 면적으로는 84제곱미터. 그 평형이 일반 아파트면 거기가 주력인데 여기는 그 평형이 많지 않아요. 따랑 두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2동도 34평은 하나도 없고 30평, 전용 면적으로 69제곱미터. 그 평형만 들어가 있습니다. A타입하고 C타입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그거 한 가지가 아쉽긴 한데 향이 좋고 전망 좋고, 그리고 바로 앞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길 건너면 있는데 정문 쪽에 십정초등학교 있고 후문 쪽에 상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이들이 배정을 안 받는데요. 이 앞에 바로 이쪽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다고 해서 학교 보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2동에서 지금 초등학교 쪽으로 걷고 있는데 이쪽 여기 주택가들도 전부 다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양 8학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대수는 뭐 700세대 정도라고 하든가. 이쪽에 비하면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분양가가 뭐 일반 분양을 하긴 할 테니까 얼마로 정해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등학교입니다. 왕복 3차선인데요. 초품화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바로 앞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애들 보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초기라서 이삿짐 차량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고층이라서 안쪽에 있는 동들은 지금 1시 넘었는데 살짝 그늘이 지는 데가 좀 보이실 겁니다. 안쪽 동들은 입주 시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형단지답게 안쪽에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중간쯤인데요. 왔더니 저기 앞에 정문이 보이네요. 정문이 보이고 여길 따라서 쭉 4차선 도로가 하나 있고 저기 가면 저 뒤쪽이 후문이에요. 자, 108동 앞에 놀이터,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집. 예. 아파트 대단지니까 당연히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겠죠. 여기는 105동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는 유치원도 있어요. 갖춰야 될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영상이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한눈에는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분위기는 대충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 근처에 가보면 그 여름물이라는 그 상호나 그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근처 체육관도 그 여름물 체육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어져 있는데 체육시설들도 아까 십정 2구역을 재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십정동인데 십정, 우물. 예.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 우물이 많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1호선 동암역이 단지 입구에서 한 700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중겹소 말로는 그러니까 역에서 좀 가까운 동은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균 잡아갖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걷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완전히 초역세권 이런 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도 지도상에서는 같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1.5km라고 여기는 좀 걸어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임대료가 얼마냐면 그 처음에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 거기 모집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 그 전용 면적 84형,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4평입니다. 그거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5만 원이래요.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쌉니다. 그리고 전용 59, 20평대 24평, 25평짜리죠. 예, 전용 59제곱미터짜리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월세 44만 2,500원.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조금 줄인다거나, 예,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높인다거나 이렇게 몇 가지 그 타입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러니까 리츠 투자자들이 이 아파트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지금은 임대주택이니까, 예, 리츠가 소유한 모든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임대주택이니까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느냐, 잘 나갔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지난 5월서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완공을 해서. 그러니까 리츠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과연 이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설 것이냐, 과연 이제 저렇게 인천 중심가가 아닌 후미진데 이렇게 재개발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세웠는데 저기 과연 임대가 잘 나갈 것이냐, 당연히 그거 걱정하실 거잖아요. 임대가 잘 나가야지 그 임대료 받은 걸로 리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거니까 내가 배당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 굉장히 그 민감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5월서부터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얼마나 찼느냐? 예, 9월 말 기준으로 99%가 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쪽 가보니까 그 앞에 이제 대기자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단지 앞에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저 임대주택 그 임대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거기서 취급 안 합니다. 거기서 안 하고 이 사업 시행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면 집이 나올 때 하나씩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거의 100% 다 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임대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준공 후 8년, 그러니까 올해 입주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서부터 8년, 그러니까 2030년입니다. 2030년 여름 즈음에는 이 리츠가 결정을 하면 그때 가서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임대인들 다 내보내고 한꺼번에 통으로 매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될지 할지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매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리츠를 그 운용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통매각하는 게 관리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마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예, 처음에 리츠가 그 아파트를 평당 시세 얼마를 주고 매입한 가격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개발비 더해서 하여튼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대비 나중에 매각가가 훨씬 높으면 거기서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익을 리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얼마에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을까? 8년 후의 일을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예, 지금도 그 아파트 단지에는 매물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원주민들이 받은 원래 원주민들이 받은 그 조합원 목세 1000세대, 1500세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전매 제한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매물을 팔 수가 있어요. 원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나와서 입주 초기에 한번 나와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지금도 현재 매물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가 그 34평짜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그거 호가가 낮은 건 6억 원, 아닌 것들은 한 6억 원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거래가로는 그 6억 원대 중반에 거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 식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시세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 다른 아파트하고 달리 그 30평대 아파트가 호수가 많지가 않아요. 20평대 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준 시세가 그쪽이 될 텐데 거기도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을 다 통산을 하면은 지금 여기 네이버에 평당 가격, 평균 가격으로 찍혀 있는 게 1,600만 원이 넘는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평 십정동 여기에 있는 5,000세대 넘는 이 단지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1,600만 원이다. 이게 싼지 비싼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예, 지역 주민들 빼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바로 근처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 대단지 신축 아파트하고 절대 비교를 하긴 좀 무리가 있겠죠. 거기는 전부 다 여기보다 쌉니다. 싸다고 해서 여기가 비싼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은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 거리, 예, 눈으로는 보여요. 힐스테이트 부평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한창 이제 공사 중인데, 제가 말해서 공사 중인데, 내년 6월인가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전매 제한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양권 시세를 알아보니까 여기는 30평대, 34평짜리 호가가 6억 원대 중반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그 힐스테이트 부평보다는 여기 더샵 부평이 조금 더 한 5천만 원 정도 싸다? 예.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힐스테이트 부평은 규모가 거기도 한 1,400세대 넘기 때문에 작은 단지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어요. 백운역이든가? 예.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어서 거기는 초역세권? 확실한 역세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름값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포스코건설의 더샵보다는 조금 더 앞서겠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지금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그냥 뭐 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8년 후잖아요. 8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시세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이지스 레지던스 리치가 출범할 때 이 아파트 투자한 가격이 평당 985만 원이라고 해요. 예. 평당 투자한 금액이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세는 1,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IR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순자산 가치, 지금 현재 그 자산 재평가를 해서 순자산 가치로 비교를 했더니 처음에 투자한 금액보다 2배 이상, 122%의 평가 차익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익이 2배 이상 났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거는 우리도 모르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게 못 지켜지고 시세가 빠져서 같이 덩달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22% 차익이 아니라 한 50% 차익만 나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순자산 가치가 2,903억 원이래요. 2,903억 원인데 이 지금 리츠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확인하고 온 그 가격이 1,090억 원인가? 예, 절반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3,800원 약간 넘는데, 사실 저는 그 리츠가 인기가 없을 때에도 4,000원대, 공모가 5,000원이고 4,000원대 오가는 그 리츠의 주가는 봤어도 3,000원대 주가는 제가 본 적이 있었나, 과거에? 이게 처음 보는 건가, 아니면 그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건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외면받고 있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츠가 같이 외면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리츠는
그 자기가 어떤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자본금,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조성한 자본금이 있고 거기다가 대출을 일으켜서 같이 그 돈을 합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맥쿼리 인프라처럼 대출을 조금밖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법 많이 써요. 그 자산 1, 대출 1,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쓰거든요. 좀 많이 씁니다. 여기도 이지스 레지던스 리치도 대출 많이 썼습니다. 예. 60% 가까이가 대출이에요. 전체 그 자산 그 투자한 금액의 한 60% 가까이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은 배당이 확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건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리치들하고 한 가지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채권으로도 받고 뭐 후순위세로도 받고 뭐 은행 대출도 받고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상장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홍대 코리빌링이라든지 명동의 뭐 디어스, 여기도 이제 공동 임대 주택 시설, 뭐 판교에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기숙사에도 투자를 하고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느라고 증자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 다 끌어쓰고 막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대출 자산의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것, 채권이든 대출이든 만기가 돌아오는 게 대출 자산에서 상당 부분이 좀 멀어요. 멀리 있어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 받은 것의 일부예요. 18%인가? 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돌아오는데 15.9% 정도의 비중이에요. 나머지 65.8% 비중. 이 비중은 2027년 이후부터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면 지금부터 5년 남았어요. 5년 남았기 때문에 5년이면 충분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시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에 약간씩 돌아오는 그 금액만 잘해서 넘기면 나머지 대출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돌아올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배당 컷, 배당금이 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해서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담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치들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아까 설명했던 이유, 예, 이런 이 리치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는 사정이 좀 괜찮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 차익도 나중에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부담도 다른 리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배당금은 뭐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예전에 주던 그 금액보다 뭐 몇십 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금이 뭐 몇십 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3,800원대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금 줄어든 것만큼 그 이상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제법 나오거든요. 이게 초기에 배당 수익률이 5% 약간 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6%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부 다 리치 같은 종목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다른 종목들, 다른 주가 폭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관심을 두실 거고, 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리치 종목 중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위험한 시기, 지금처럼 그 흔들림이 크고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약간의 안전바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내 자산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종목이 그렇게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먼 미래에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지스 레지던스 리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치와 이 리치가 투자하고 있는 부평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에 나중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세가 그렇게 싸 보이진 않지만 뭐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워낙 세대가 크니까. 그리고 그 주변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